한학자 총재, 정교유착과 무관하다. 최근 통일교 안팎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시는 한학자 총재님의 입장과 전 세계 본부장 윤영호의 독단적인 행보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학자 총재는 정교유착과 무관합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은 정교유착의 지시자도 수혜자도 아니십니다.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정윤회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7일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린다며 격렬하게 반발한 바로 그 보도입니다. 청와대의 보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세청은 2015년 1월 22일 통일교 관련 청심그룹의 특별 세무조사를 통보했고 검찰도 배임 혐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청와대는 통일그룹 재단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고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학자 총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014년 12월 1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에서 열린 훈독회 500여 명의 통일교 주요 간부와 목회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총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밖에는 배워줄 사람이 없다. 한 방 더 강하게 나가야겠다. 이는 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계일보가 위축되지 말고 더 강하게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정치 권력에 타협하는 분이었다면 그때 이미 기자들을 징계하고 보도를 중단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한규 사장은 2015년 2월 27일 해임되었고 보도를 주도했던 기자들도 2015년 8월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세계일보의 보도가 진실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세계일보 언론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한학자 총재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정치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고 진실을 지키는 것. 이런 분이 어떻게 정치유착을 지시하셨겠습니까? 2. 윤영호 개인의 일탈, 교단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정교유착은 교단 차원의 일이 아니라 윤영호 개인의 독단적인 행보였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 첫 번째, 윤영호 이전에는 정교유착이 없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가 실권을 잡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그는 2017년 9월 효정국제재단 이사장에 취임했고 2020년 5월 세계본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016년 이전 윤영호의 전임자들 시기에 정교유착의 증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나 언론 보도를 보면 윤영호 이전 시기의 정교유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교단 차원에서 정치에 개입할 방침이었다면 윤영호 이전 지도부도 그런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정적 증거 두 번째, 윤영호 사임 후 모든 정치 라인이 단절되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윤영호가 2023년 5월 사임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계를 맺었고 권성동 의원과의 연결도 시도했고 윤석열 캠프 관련 인사들과도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영호 사임 후 이러한 정치 인맥이 후임자에게 인계된 흔적이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것이 교단 차원의 정교유착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직은 계속성을 유지합니다. 당연히 후임자에게 건진법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라, 권성동 의원과 연락하라 라고 인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윤영호 사임 이후 건진법사, 권성동 등과의 접촉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없습니다. 모든 라인이 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조직의 방침이 아니라 윤영호 개인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일이었다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그렇다면 윤영호가 벌인 일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통일교 고위간도 회의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목표는 청와대의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에게 국회의원 공천권을 줘야 한다. 2022년 1월에서 2월 중에 지지할 대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또 다른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공천, 청와대 진출 등 기반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지만 거기까지 가면 2027년 대권 도전도 가능할 것이다. 2022년 5월 윤영호는 한 교회 설교에서 2022년 3월 22일 윤석열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전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윤영호는 당시 3만 명을 가입시켰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2,400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3만 명 주장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통일교인들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신도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윤영호가 아무리 지시해도 교인들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윤영호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말입니다. 2023년 5월 윤영호가 사직한 이후 교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째, 교단은 윤영호가 정치 개입의 기반으로 삼았던 5개 지구 체제를 즉각 철폐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호남, 부산, 대구, 경상으로 나뉘었던 중앙 집권작 지구 체제가 2023년 5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둘째, 중앙 집권적 구조를 해체하고 비서실 중심의 새로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셋째, 정치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교단은 본연의 신앙 활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청와대 진입이니 공천권이니 대권도전이니 하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과 기도 그리고 학문적 연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영호 사임 이후 총재님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바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입니다. 총재님은 교인들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기독교 역사를 깊이 연구하고 한민족과 기독교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여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편찬과 기독교와의 화합, 이것이 총재님이 평생 천명한 사명입니다. 윤영호 시기와 그 이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 재임 시절 회의록에는 청와대, 국회, 공천권, 대선, 2027년 대권 같은 정치적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2023년 5월 이후 교단의 말씀과 활동은 오직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치는 윤영호 개인의 일탈이었고 종교는 한학자 총재님의 본심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총재님이 겪고 계시는 고초는 본인의 뜻이 아닙니다. 측근 한 사람의 비뚤어진 야망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2014년 세계일보가 권력의 비리를 보도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총재님은 청와대의 엄청난 압박에도 더 강하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총재님입니다. 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의 정교유착은 2016년부터 2023년 초까지 그가 개인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사실을 바로 봐주십시오. 통일교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한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 종교인들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진실을 알리는 작은 미랄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